지난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이그샘플 소개해줬어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정의할 거야? 뭐라고 항상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는 무엇이지? 나는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쫓기는 입장이라기보다 자기가 아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가 무엇이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중에 구체적인 연구 관련된 문제 아니면 또 어디 회사 가서도 어떤 관련된 문제를 했었을 때 자기가 명확하게 그 문제를 디파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엔지니어란 말이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이건 뭐지? 이건 나는 뭐라고 알고 있지?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은 정의를 들어보면 랜덤 베리어블 뭔가 라는 거죠. 그렇죠? 샘플 스페이스를 매핑한 거예요. 뭘로 매핑했냐면 리얼 밸류로 매핑하는 거. 그것의 전체가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숫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책에 나오는 이그샘플을 보면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그샘플 5.1.4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사위를 던져서 2, 4, 6이 나오면 그대로 2, 4, 6이라고 매핑을 시켰고 홀수가 나오면 1, 3, 5가 나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매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일까요? 랜덤 베리어블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4, 6. 그 전체의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1, 2, 3, 4, 5, 6. 1, 2, 3, 4, 5, 6을 다 리얼 밸류로 옮겨 놓은 것. C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4, 6. 그거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랜덤 베리어블 안에 2 또는 4 또는 6 그런 각각의 값이 있죠. 그런 각각의 값.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 2, 3, 4, 5, 6의 각각의 값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웃컴이라고 말했어요. 아웃컴. 그렇죠? 아웃컴들의 집합이 바로 샘플 스페이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랜덤 밸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밸류. 그렇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캐피탈 X로 쓰고 각각의 랜덤 밸류는 스몰 x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x의 범위는 어디 있냐면 전체 x 안에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 베리어블, 랜덤 밸류 그거를 잘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은 CDF와 PDF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수업을 마칠까요? 그렇죠? CDF의 정의는 CDF는 무엇의 약자냐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네,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 x의 CDF다. 그렇죠? CDF of x. 그러니까 이제 데피니션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CDF of x. CDF of x의 데피니션은 첫째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요. 캐피탈 F를 많이 써요. 캐피탈 F를. 물론 캐피탈 F 안 쓰고 다른 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캐피탈 P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그 노테이션이 캐피탈 F를 써요. 대문자 F를.
그리고 밑에다가 이거는 x라고 써요.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CDF 함수다. 그리고 여기다 가로 x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x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x의 함수가. 자, 이거는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아웃컴이 오메가 안에 속해 있는 이 아웃컴 값이 있는데 이 오메가가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되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요거가 어떤 값 x보다 작을 확률. 이거를 간단히 우리는 이렇게 써요. p x가 어떤 x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이 데피니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둔 다음에 저게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 이론이 우리가 적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밖에 절대 안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60명인데 지금 80명까지 늘렸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x 오메가를 금방 했던 것처럼 x 오메가는 오메가 2, 4, 6일 때 오메가는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가 1, 3, 5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랜덤 베리어블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4,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CDF를 구하는데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먼저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구해 볼게요. fx가 마이너스 6일 때는 뭐라고 쓸 거냐면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 확률이 얼마일까요? 0이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다 0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쪽으로 작은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fx 마이너스 5를 해봅시다. 이거는 probability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확률. 이거 얼마일까요? 6분의 1. 그렇죠? 우리가 페어한 주사위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6분의 1. 그 다음에 fx-4는 얼마일까요? 얼마? 6분의 2. 그쵸? 6분의 2. fx-3은 6분의 3. fx-1은 6분의 3 맞아요? 여기 6분의 2 맞아요? 여기는 6분의 2. 그쵸? 그 다음에 fx-1, fx-2는 똑같죠? 6분의 2. 그 다음에 px-1이니까 얘는 6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fx6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x7은 1. fx8은 1.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가 1이 되겠죠? 그쵸? 이러한 성격이 있어요. 이거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CDF의 properties. (1번) fx는 0과 1 사이다. 왜냐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probability가 무엇보다 작을 확률이다라는 거죠.
5보다 작은 확률이다 라고 하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성격은 무엇이냐면 봤다시피 fx는 non-decreasing 해요. 그러니까 증가함수,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는 함수. 예를 들어 아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였을 때 마이너스 5하고 같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의 확률하고 이게 똑같죠. 마이너스 3까지는. 그렇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3에서 올라가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증가는 안 하지만 감소하지는 않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non-decreasing function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니고 네 번째에서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실수는 플러스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은 1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들 2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꼭 기본적인 거를 딱 점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게 필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fx는 CDF는 continuous from the right.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continuous 하지 왼쪽에서 continuous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엡실론이 플러스 0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0에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에서 0으로 접근할 때를 저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엡실론이 플러스 0, 엡실론이 마이너스 0.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0은 엡실론이 있는데 어떤 값에서 함수가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말을 하고 이 위에 있는 플러스 0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정말 0 가운데에서 접근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값을 fx 플러스 엡실론은 바로 fx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별거 아닌데 수학적인 표시법일 뿐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걸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probability A, X, B는 즉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밸류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fxb 마이너스 fxa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robability 어떤 점 x는 a에서의 확률은 fxa와 fxa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소리는 무엇인지 아까 그거하고 4번의 프로퍼티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그샘플의 그림을 이그샘플에서의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가서 2 4 6 여기가 랜덤 베리어블의 값들을 나타내는 x다 라고 표시를 하면 CDF를 이제 그려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까지 이때는 다 0이고
0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은 CDF를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에서는 무슨 값이냐면 이렇게 6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는 6분의 2. 이렇게 하면 6칸까지 가면 넘어갈 것 같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는 6분의 2. 그렇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6분의 3. 그 다음에 2와 4 사이에서는 6분의 4. 응?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여기가 6분의 5. 그 다음에 6보다 크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요. 빨간색으로 1, 6분의 5. 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오른쪽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4에서의 값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4에서 값을. 4에서 값을 무엇으로 하냐면 오른쪽에서 컨티뉴어스 한 거. 오른쪽에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아요. 딱 끊겨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에서 컨티뉴어스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읽자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를 말을 하는 거죠. 스몰 x. 저거는 x가 전범위 x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f 요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3일 때, 6일 때를 나타내는 그 x를 나타내는 그 x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총체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나타낸 x는 뭐냐면 요 각각에 있는 랜덤 밸류를 나타내기 위한 x다라는 거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그려요. 알겠죠? 오른쪽에서 컨티뉴어스하다는 걸 표현할 때 입실론이 위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오른쪽에서 접근한다고 플러스 0 플러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안 다를 것 같은데 왜 위에서 표현한다 위에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딱 3일 때 내가 뭘로 봐야 되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딱 3일 때, 딱 정확하게 3일 때 무엇으로 봐야 되지?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 3일 때를 무엇이라면 A 플러스 엡실런인데 엡실런이 딱 그 3을 나타내는 그 0일 때 내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A 플러스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또 이그젬플로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CDF를 나타내는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돼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fx면 여기가 어느 순간에 1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죠. 증가하면서 x가 증가하면서 하지만 1을 넘지는 않는 이러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요. 어떤 점이 a가 있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 a에서의 CDF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0. 프로퍼티 5번을 6번을 한번 보세요. x는 a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면 a에서의 CDF 값과 a의 바로 a 마이너스 엡실론 점에서의 CDF의 차이인데 좀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받은 왼쪽에서 받은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럴 때 0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의에 의해서 0이다라고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퍼티와 비교해서 프로퍼티 있는 데피니션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조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떤 점에서 대한 확률 값은 0이다라고. 제가 fx가 아니라 probability of A. 제가 잘못 말했어요. probability x는 A에서의 확률은 0이다.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 있어서. 알았죠? 이거는 그 property 6a에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probability 아이씨. 네? 랜덤 베리어블 large x 대문자 x 스몰 x. 그 랜덤 베리어블이 그 전 페이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말을 해요. 전 페이지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정의가 어떻게 내리냐면 CDF를 미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CDF를 미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의 프로퍼티를 보면 1번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번 전체 면적을 구하면은 1이다. 왜냐면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확률은 무엇하고 같냐면 x가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꼭 뭐 작거나 무한대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쓸게요. probability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무한대 1 확률이니까 모든 범위를 나타낸다 이거죠. 리얼 밸류를 갖고 있는 거죠. x는. 세 번째, a, b, fx, dx는 probability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계속 거꾸로 쓰고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in general,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A에 속해 있는 범위다.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 A가 나타내는 그 범위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 P라고 쓰는 것은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질문하는 줄 알아요. P는 프로버빌리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xx는 x에서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오른쪽으로부터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x 플러스 u du다라고 정의를 내리자라는 거죠. 그죠? 제일 위에서 보면 아까 질문했었을 때 밑에 스몰 캐피탈 X는 랜덤 베리어블 X를 나타내고 가로에 있는 것은 X로 쓰든 U로 쓰든 걔네는 그 X 안에 있는 값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30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important random variables. RV 하면 랜덤 베리어블의 약자입니다. 베르놀리 츄와이어를 아세요? 베르놀리 츄와이어. 베르놀리 츄와이어를 아세요? 베르놀리 츄와이어는 무엇이냐면 0 또는 1이 나오는 아웃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익스페리먼트.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많이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 또는 뭐 디지털 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 뭐 지금 우리 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0일까 1일까 라는 거가 바로 베르놀리 추라이어라고 똑같아요. 0일까 1일까 0이 나올 확률은 P 1이 나올 확률은 1-P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우리는 베르놀리 추라이얼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이제 베르놀리라고 안 하고 뭐 버놀리 그러는데 버놀리 추라이얼이라고 말을 하는데 버놀리 추라이얼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바이노미얼이 있어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이냐면 베르놀리 추라이얼을 n번 했어요. 예를 들어 100번 했어요. 100번 중에 0 또는 1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확률이 P 1반에서 P로 0 또는 1, 0 또는 1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n번의 베르놀리 추라이얼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번이 뒷면이 1이 나오는 확률 또는 9번이 1이 나오는 확률 또는 3번이 1이 나오는 확률 또는 100번이 1이 나오는 확률 그 1이 나올 확률에 대한 개수 있죠. 그 K개는 0과 N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100번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하는데 베르놀리 추라이얼을 100번 했다. 그런데 앞면 그 1이 나올 그 확률을 구하여라.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인데 어떤 확률을 구하냐면 1이 한 번 나올 확률,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그 개수 그 한 번 나올 2번 나올 3번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0과 n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1 또는 0이고 probability x는 1이 될 확률은 p고 probability x는 0이 될 확률은 1-p인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 그렇죠? 1하고 0이 A라고 썼는데 1하고 0이 바로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래서 x는 1, 0을 말을 하고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두 번째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인데 x는 k번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n번 중에서 k번이 1이 나오고 그래서 k번이 p번의 확률이 나오고 1-p, n-k 이때 k는 0과 n 사이고 나머지일 경우에는 0인 확률을 가진 이러한 k 값 자체가 바로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밸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책에 나와 있는 example을 한번 해볼까요? example 만 개의 비트가 트랜스미트 돼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제가 샌더 받는 사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렇죠? 그래서 만 개의 비트를 쭉쭉 보내는 거야. 0, 1, 1, 0 해서 1, 0 그래갖고 얘가 만 개가 되는 거죠. 만 개의 비트를 이렇게 쭉 보내는 거야. 그런데 얘는 받을 때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받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샌더고 얘가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0이 1로 가거나 또는 1이 0으로 갈 확률이 제가 P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probability destination은 1인데 source는 0일 또는 destination은 0인데 source는 1인 이 확률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그대로 써줄게요.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total number of errors is less than 3.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만 개를 보냈는데 에러가 저 만 개 중에서 딱 3개의 비트만 3개 비트보다 이하가 일어날 확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에러 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도 안 났을 때, 그 다음에 에러가 하나 났을 때, 에러가 2개 났을 때, less than이니까 3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less than or equal to면은 3까지 해야겠지만, less than이니까 0, 1, 2일 때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 에러의 개수를 제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놓을게요. x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n은 만 개 중에서 p가 0.001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로 똑같아요. 그래서 probability x가 3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x는 0일 때 플러스 x는 1일 때 플러스 x는 2일 때의 확률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x는 1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만 개 중에서 제대로 0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그러니까 p가 0.001이 0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1이 만 번이 다 일어난 거죠. 그죠? 두 번째로 1일 때는 만 개 중에서 하나는 에러가 나고 그래서 0.001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1이 99999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 개 중에서 두 개가 에러가 나고 0.001 에러가 나는 거가 두 개 비트가 이르는 거고 1-0.001은 9998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0.0028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쓰여요. 베르놀리 그 랜덤 베리어블에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로 가면서 디지털 통신에서 에러 프로버빌티를 계산하는데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몇 번만 여러분들 프랙티스를 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번 3번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거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이거는 이 랜덤 베리어블은 taking values between A and B. 근데 모두가 동등 확률로. 그래서 이 PDF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A와 B가 있고 랜덤 밸류 X가 이 범위에서 이렇게 똑같이 있었을 때
이게 fxx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A, B의 어느 구간에 일어날 확률이 모두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주사위 같은 경우 내가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지만 주사위 같은 경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렇잖아요. 걔네도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두 동등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도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써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암호에서 암호를 이야기하면 암호를 써서 암호를 쓰는 이유는 인크립션 한다고 하는데 암호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정보를 실쪽에다 전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보낼 때 뭔가를 조작을 해서 못 알아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암호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으로 뭘 보내는데 예전 같은 경우 막 2차 세계 그 초기에 때는 1차 세계대전 때 전파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오스기호로 했단 말이죠. 딱딱딱딱 하고 이게 길게 몇 번 눌렀느냐 해갖고 그거를 컨비네이션으로 만들면은 우리 영문 소문자라든지 대문자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걔네들을 다 낫하고 스페이스하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듣는 그 전파하는 그 무전병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외워가지고 들을 때마다 글씨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따따따따따 하는 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인터셉트해요. 인터셉트 하면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어디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그 공격하라는 지시가 저기서 날아가는데 그걸 인터셉트 했다고 했어요. 되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암호는 그러면 어느 때 인터셉트가 가장 쉬울까? 예상 가능한 문구가 전달되면은 인터셉트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택이라는 그만큼 했으니까 어택이라는 그 전파를 보내요. 근데 ATT 해놓고 A 해놓고 그 다음 C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K가 왔어요. 그 ATT, A, K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올 알파벳이 C라는 거가 되게 확신적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을 내가 어떤 룰에 의해서 막 셔플링을 하는데 C가 올 확률이 아까는 ATT, A 그 다음에 K가 왔다면 C가 올 확률이 거의 자기가 생각하는 확률이 99%라고 생각하고 C라고 말할 거야. 다른 단어들 쭉 있는 것 중에 생각해보니까 C밖에 없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보낼 때 셔플링을 시키는 때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그 보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보낸 텍스트의 그 알파벳을 봤더니 A가 나올 확률, B가 나올 확률, C가 나올 확률, Z가 나올 확률 그 확률들이 모두가 다를 거예요. 다르겠죠. 예를 들어 X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 Z가 나올 확률도 매우 적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A가 나올 확률은 좀 높을 것이고 T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을 것이고 그렇게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무엇인가를 그 암호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암호 그걸 뭔가를 도청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많이 될 것을 예측을 하면 거의 다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되게 예측이 그만큼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확률을 만드는 거가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암호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단어가 와야 어떤
소문자가 와야 되지. 그 확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는 뭐냐면 26개의 알파벳 숫자 중 알파벳 캐릭터 중에서 26분의 1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수학적인 룰을 쓰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룰을 쓰는 그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무엇이 오면 26분의 1이 오도록 얘 체계를 확 바꿔주는 것. 바꿔주는 것. 그거가 바로 암호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암호가 되려면은 이렇게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 분포대로 만들어주는 거가 암호에서는 핵심이다. 그때 쓰는 하나의 예제다라는 거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 식만 써놓고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자, 이거 많이 봤죠? 이 분포도. 벨 모양. 저 M은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또는 노말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M은 뭐죠? M. 평균, 민값. 시그마 제곱은 베리언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X가 M하고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PDF를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표식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표식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식이고 너무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평균이 M이고 평균 편집, 분산값이 시그마 제곱일 때에 PDF를 써라 라고 하면 fx 가로 열고 x는 스몰 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라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PDF이기 때문에 이거의 CDF도 구해야 되고 이거의 뭐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종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저기 PDF. 이거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M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면적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예요. 이 값이 얼마야? 1이죠. 당연히 1이죠. 그렇죠? 아까 그 PDF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을 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dx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평균값이 n은 0이고 분산값이 1인 경우 얘 PDF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의 면적도 당연히 1이겠죠. 그죠? 당연히 1이겠죠. 이거 간단한 사실을 이용해서 많은 적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 그림을 그려보면 영을 기준으로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되어 있어요. 영을 기준으로. 그렇죠? 영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반쪽만 면적을 취하면 뭐가 나올까요? 즉
이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그렇죠? 이거는 이쪽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그림이 있는데 PDF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1번. 빨간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는 조금 더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두 개의 그림이 다른 거예요. 저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디서? 베리언스. 어떤 게 베리언스가 더 커요? 2번. 좀 더 많이 퍼졌죠. 그럼 평균에서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1의 제곱하고 시그마 2번의 제곱은 무엇이 더 크냐면 이게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Q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Q of X는 probability X가 X보다 클 확률을 Q 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이것은 X가 X에서 무한대까지 1 over 루트 2파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제가 T제곱 DT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X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fx x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CCDF라고 말을 해요. 이 CDF는 앞에서 배운 C고 앞에 C는 뭐의 약자겠어요? 그러면 컴플리멘터리 CDF다라는 거죠. CDF를 1에서 뺀 거. 이것보다 큰 확률이기 때문에. CDF는 그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Q of X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있어서 X보다 클 확률이기 때문에 CDF를 1에서 뺀 값을 Q of X다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면적으로 보면 (0이고) 여기가 x인데 어떤 특정한 점 a라고 한다면 이 면적은 q of a하고 같은 거죠. a보다 큰 확률. 그렇죠? 이 면적은 마이너스 a보다 작기 때문에 이 면적은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면적은 fx 마이너스 a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a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고 같냐면 1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a하고 같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q of x는 1 마이너스 fxx니까 fxx는 1 마이너스 q of x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렇죠? 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q of a는 fx 마이너스 a하고 같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거는 1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A하고 같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Q의 제로는 바로 probability x가 0보다 클 확률이니까 얘는 2분의 1. 솔직히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나 같아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있어서는. 즉 이렇게 같은 이유는 continuous한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q의 무한대는 얼마일 거냐면 0일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